지금부터 매일신문 초청 경북도지사 후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치담당 이춘수 편집부국장입니다. 후보자 좌석 배치는 사전협의에 따라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표소단체 순으로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신문은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지도력, 비전 등을 긍정하고자 이번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경북도민들이 후보 선대를 하는데 많은 참고와 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후보별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 후보 간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후보별 2분입니다. 초과시 20초까지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경북도지사 후보로 후보한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북이 인구 소멸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어려운 문제로 인한 정체를 겪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북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 더욱 중요한 선거이고 저희 경북이 이대로 정체되어 있느냐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몰락해가는 보수와 또 진보와의 전쟁터가 아닌 우리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경북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중한 지방선거이니만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오준기를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적극적으로 잘 임할 생각이고요. 타 후보님께서 제기하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잘 받아서 또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참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역량도 갖추었습니다. 또 남북한 평화 모드와 북미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경북이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같이 노력하고 상생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도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이철우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키웠습니다.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해서 오늘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냈습니다. 또 6.25 때는 가장 많은 전사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비정신은 나라의 질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으로 이 나라를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정신을 가진 4대 발상지 우리 경북이 70년대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70년대 인구가 서울이 500만 좀 넘고 우리도 500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300만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해도 우리가 1등 아니면 서울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볼 수 없어서 경북도지사를 나섰습니다.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저는 78년 3월 1일 날 중학교 수학선생님 발령받아서 선생님 5년 하고 정보기관에 들어가서 20여 년 있었고 경상북도 부지사를 하고 또 국회를 10년 했습니다. 40년 공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20년, 중앙에서 20년. 중앙과 지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지사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이 경상북도를 경북을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없어지 간다는 마을을 다시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매일신문사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후보 네 분을 자리에 같이 한 가운데 서로의 정견을 통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경상북도가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진취적이었습니다. 박정희 공화당 시절에도 신민당 야당 국회의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민정당 시절에도 이 지역에는 야당 국회의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지역이 일당 독주가 되면서 경쟁도 없고 지역에도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중앙정부 관심 무풍지대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현재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정치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언론에서 자주 거론이 됩니다. TK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야당이지만 TK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대답을 해야만 됩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과연 이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SOC 투자는 제대로 해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후보 간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과연 어느 후보가 어느 정당이 이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가, 도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젊어서는 젊은 정치인으로 촉망을 받았지만은 10여 년 야인으로 있으면서 서민과 부대끼고 소통하면서 경북의 현실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박창호입니다. 4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제가 경북도지사 후보 출마해서 김관용 현 도지사님께 다른 지역은 무상급식 중학교 3학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경북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도 좀 하자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철우 후보님을 비롯해서 3명의 다른 후보님들 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다고 합니다. 4년 전과는 확연히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북 전역을 발로 뛰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성토하는 그런 도민의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냐. 경북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지방정치만이라도 우선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먹고 살기 어렵다, 장사 너무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800만 전체 노동자 중에서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됩니다. 상위 1% 노동자의 월급하고 하위 30% 노동자의 월급을 합친 것이 거의 비슷한 세월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의 평균이 은퇴한 60대 은퇴한 연금 생활자의 소득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바꾸어내겠습니다.
정의당 박창호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책적으로 제기를 하고 해서 바꾸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공통 질문 차례입니다. 후보님들 미리 질문 받아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별로 4분씩 드리겠고 부족할 경우 30초씩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님부터 왼쪽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고령화 문제 심각합니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도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현실에서 경북도의 성장 정사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구의 경북의 거점 도시를 할 수 있는 포항구미 주로 대기업 기반 경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희생했을 때 과연 경북 경제가 어떻게 버텨낼지 또 휘청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구미 사례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역별 거점 도시의 발전 방안, 또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남북 관계가 개선 국면에 있는데 여기서 경북의 또 활용 전략, 활로 어떻게 잘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한 4분 드니까 시간 넉넉하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우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고령사회 저출산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특히 경북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령사회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의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무조건 일자리입니다. 일할 때가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지역, 우리나라 시군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역이 어디냐? 경북 의성부터 시작해서 10군데를 꼽으니까 우리 지역이 6군데가 해당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북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냐. 그래서 저는 일자리 어떻게 만들겠느냐. 가장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문화관광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공사를 23개 시군과 민간인과 함께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또 외국 관광객도 끌어들이는, 그래서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또 농업도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농업 생산을 하면은 다 팔아주는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이것도 23개 시군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농업에 젊은이들이 오는 천연 창농, 또 농민사랑 등을 통해서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은 우리 경상북도가 1위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기업 유치입니다. 지금 포항하고 구미가 공단을 국가공단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분양을 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해안을 저래 버려놓고는 경북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서해안은 인천부터 목포까지 꽉 찼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해안이 거의 발전을 못하고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해안에 SOC, 지금 철도 넣는 걸 영덕에서 삼척까지 가는 조기 완공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 하고 난 다음에 동해안 시대를 여는데, 동해안에 지금 도청이 없다고 걱정들 많이 합니다. 저는 동부청사, 동해안 쪽에 만들어서 그걸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 역시 경주하고 동해안 관광 시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살아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성, 구리, 청송, 영양 이런 없어진다고 대표적인 지역에 교육과 의료시설을 확실히 다르게 만들겠습니다. 살아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일하는 공직자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도의사 되면은 출근 시간 점검하는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실적 있는 공무원들은 출근 안 해도 승진하고 얼마든지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구미, 포항이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융합 산업 벨트를 만들겠다. 동부권에는 고부가 철강 소재, 스마트 자동차 부품, 에너지 부품 소재, 스마트 해양 산업 이런 것을 만들고, 서부권에는 IT, 융복합 부품 소재, 지능형 반도체, 실감형 스마트 기기, 전자 의료기기. 그리고 중부권 자동차 부품, 항공 전자 부품, 바이오 화장품. 북부권에는 기능성 식품, BIT, 백신, 곤충 산업 등 이렇게 권역별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균형 발전에 뒤처진 우리 경상북도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를 잘 이용해서 경상북도 다시 일어나는, 특히 국토 균형 발전에 소외된 그 한동에 해양 물류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크루즈항을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이 넘쳐나도록 하겠다. 또 그다음에 가스 하이레드 남북 공동 개발, 또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이런 것들. 그래서 동해안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전성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철희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바른미래당 근오을 후보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경북의 고령화율이 통계를 보니까 18.3%, 65세 이상이 한 50여만 명 됩니다. 출산율은 1.25%, 전국보다는 높지만은 하여튼 경상북도가 곧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 동력을 잃게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은 늘어갈 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식을 보면 전부 다 정부에서 합니다. 예산을 주고 뭐 공공 일자리 만들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 문제를 보고 여야가 늘 실험을 하는데 정부나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기업만 다시 돌아오고 제조 라인을 짓고 문화관광산업을 하게 되면은 인구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 되면은 도정의 제일 목표 인구 증가. 어떻게 하든지 인구를 불려나가야 된다. 270만이 끼워져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270, 80, 300까지만 올리게 되면은 경상북도 전체가 활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구미에서 3, 4공단 분양하면서 1,000억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2,500억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공기업에서 땅 장사를 해서 돈을 그렇게 벌어갔을까? 그것을 그대로 투자했더라면은 공장 부지 굉장히 싸게 분양이 됐을 겁니다. 지금 구경 가면 5공단 텅텅 비어 있습니다. 85만 원입니다. 들어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경북의 성장 전략의 제1은 기업 유턴, 기업 유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땅이 참 넓습니다. 넓은 땅, 기업에도 50년, 100년 무상 임대하자. 다음에 지방세 감면해주자. 다음에 법인세 감면은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방의 신설 기업 또는 이전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20, 30년 한시적으로 법인세 감면해주자.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의전의 기업인들을 우대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행사에 가면은 시장 군수 먼저, 의원들 먼저, 관변단체 먼저, 정작 돈을 내고 행사비 되는 기업인들은 소개도 저 뒤에 합니다. 그런 풍토에서 어느 기업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느 기업이 신나게 공장을 짓겠느냐. 저는 도지사가 되면 모든 행사에 기업인들 의전을 제일 우선 해라. 그래서 기업 우대하는 풍토를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취직은 기업이 와야 되는 거고요.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신혼주택 자금 1억 무이자 지원해 준다. 이런 물어요. 젊은이들이 가능해요?
부모들도 물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1억에 대한 정책금리 하면은 이자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될 겁니다. 1년에 경상북도 결혼하는 사람이 13,500쌍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약 270억에서 한 350억, 400억 될 텐데 경주문화엑스포 한번 행사할 때 200억 들어갑니다. 각종 시군의 행사 비하면 3, 400억 들어갑니다. 매년 하는 행사 경영제로만 해도 2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신혼주택자금 주고 애기 놓으면 100% 키워주면은 인구 늘어가고 성장 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박창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경북의 산업 발전을 선도해왔던 포항 구미 지역이 정말 걱정이다는 다른 후보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9년간 보수 정권이 정말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포항의 예를 들면 2010년부터 15년까지 포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경북도 내 주요 시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곳이 포항인데 그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포항 출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 보수 정권 9년 동안 LG 파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수 정권 내 주요 우리 정치인들 반감했다 생각합니다. 현재 경북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8.4%,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6,500명 가량의 우리 경북의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갔습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제 고향이 포항 기계인데 작년에 제 조카가 애를 낳았습니다. 기계면이 인구 한 6,000명으로 포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포항 시내에서. 그런데 11월 달에 애 출생신고를 하러 가니까 그 면에서 처음 태어난 애기라고 들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떠나고 젊은이들을 없는 그 악순환 속에서 경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경북을 떠난 핵심적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노동부지사를 신설해서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확실하게 전담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른 지역에서 다 하는 청년복지, 경북은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청년복지 다른 시도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토건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원 환경과 인적 구성, 인프라에 기반한 권역별 맞춤 전략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단지, 스마트팜 단지 유치, 문화관광벨트 조성, 공공급식 물류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동북권 철강 중심의 산업이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원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동북권은 적합하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 때 30조 원을 4대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쏟아부은 30조 원 신재생 에너지에 쏟아붓는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의 신기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미를 비롯한 서부권에 대해서는 전자산업 파주로 뺏기고 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건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호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규 후보님 답변하겠습니다. 경북은 24년 동안 이 일당의 이 독점에 의한 또 지역주의에 기댄 기득권적 행태로 24년 동안 한 당이 좀 독점을 한 기형적인 지방정부 형태를 이루어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했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떻게든 바꿔달라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고 또 그 요구는 역사적 흐름에 맞춰서 변화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이 단체장들 중에 예를 들어 시나 또 시의원, 기초의원 뽑는 그런 선거라면 세세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광역단체의 문제는 큰 담론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예산의 80%를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론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기조를 잘못 잡게 되면 항상 중앙정부와 부딪히게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담론을 먼저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번 도정을 출발하는 것이 우리 경북 발전의 첫 번째 출발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장 동력의 부재, 4차 산업에 대한 대응 자체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특히 북방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서 그동안에 경북 도정이 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또 어떤 숙제부터 해결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신경제 지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그리겠다고 해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추세와 또 국내 상황들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경제의 구도를 좀 짜고 동북아 평화 벨트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중심에 들어서겠다라는 경제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저희 경북이 바라봐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작은 기업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이 경북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향후 경북의 정체성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실질적 경제 정책으로 북방 정책의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북방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SOC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동안에 밀려왔던 SOC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완성하고, 최소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은 최소 예산이라도 앉혀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적인 문제는 지금 어느 지역에 공장을 놓고 뭘 놓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17개 권역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4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가져갈 건 많이 가져가 버린 상황이어서 우리 지역의 기본적인 베이스, 즉 우리 지역에서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최소한의 공장들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 그런 특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영천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파생적인 1차 밴드 그리고 2차 밴드가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자동차 부품 산업을 클러스터 만들어내고 그걸 특화시켜내야 됩니다. 그것을 지방정부가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이 예산을 다 투여 못하니까 테스트 베드라든가 이런 것들 정부 지원을 받아서 R&D 연구단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클러스터화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측면에서 보면 포항만 하더라도 철강이 중국발 철강 위기가 다다르게 되면 금방 힘들어지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역별 특화 산업을 제대로 만들어내서 이번 경북의 이제 다가오는 위기들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네 후보님 모두 일자리 창출을 가장 근본 처방으로 꼽으셨습니다. 네 후보님 모두 경북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도백이 되시든지 간에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기시고 또 일정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순서는 바른미래당 권노을 후보님부터 시작되는데요. 답변 시간은 2분이고 추가로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권노을 후보님,
보수 분열을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또 건 후보님이 한국당 후보와의 정책 이념 또 이런 이념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한국당과 한국당 후보와 또 어떤 차별화를 계획하실 건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한나라당 오래 했던 사람으로 보수 진영 이야기할 때는 조금 책임감도 있고 조금 곤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보수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TK 정치권을 보수 정치권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보수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와 지역과 가족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몸을 담았었지만은 현재 TK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던가? 제가 이번에 이 토론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한때는 집권 여당이었고 지금 TK 여당인 한국당이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 지역에 뭘 했던가 했으니까 딱히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바른미래당 마찬가지죠. 같이 했었으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저희들이 분당에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이제 몇 분이나 계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모습에서 저는 정말 절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김무성 대표님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해서 대선 불출마가 아니고요. 원직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몇몇 당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이 사태에 대해서 사퇴를 했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면회가는 분도 없고 정치에서 손해난다고 호적을 파서 출당을 시키고 이런 모습에서 아 이거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 정당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회자께서 보수 분열을 말씀하셨는데 진정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보수 정치 세력이 다시 탄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수 정치를 하면서 금가옥조로 삼는 게 이겁니다. 경주 최부잣집 가훈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게 보수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박창호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진보당에 대한 이해도와 또 박 후보님 개인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를 어떻게 또 극복하실 것인지. 예, 정의당 후보에게 전국 어디가 그렇게 좋은 곳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디든지 다 험지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민심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북 지역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는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한다. 또 아무런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 지역의 집권 여당이나 다름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성토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노동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이명박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먼저이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정권 교체를 명했던 거고요. 노동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는 잠깐 유보하자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박근혜 없는 대통령 지방선거입니다. 정의당 후보가 저 박창호가 마음껏 표를 받아도 좋은 그런 선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정의당과 박창호에게 많은 표를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 박창호는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정의당 후보 얼마 안 됩니다만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열심히 경북 전역을 뛰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을 보시고 정의당이 또 국회에서 지금까지 활동하던 모습들을 보시고 정의당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표를 주셔야 합니다. 차선에
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표를 찍을 때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오종기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 또 뭐 이른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뭐 강조하고 계신데, 아마 오 의원님은 그 고 김건태 의원님 뭐 보좌관으로 그 정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경북도민들한테는 좀 익숙지 않은 분인데, 솔직히 그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지낸 이력만으로 그 현 정부의 그 경북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꿔서 그 경북의 발전과 또 경북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또 얼마만한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까, 뭐 좀 의문과 동시에 또 기대를 해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 질문지를 보면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꾼다. 여기에는 좀 문재인 정부가, 우리 앞서서 후보님께서 한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TK 패싱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언제 우리 대구 경북을 버렸습니까? 언제 패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놓고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기조를, 지방정부에서 국정기조를 어떻게 바꿔가며 일을 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서 그 국정기조 속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데를 잘 만들어내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지방도정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8대2 구조로 놓여있는 지방정부의 예산, 권력,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바꿔내야 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8대2로 중앙정부의 8이 가 있고 지방정부 2로 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내는 역할들을 해내겠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7대3, 뭐 과감하게 6대4까지도 지방으로 권력을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한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진행의 속도가 늦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력, 더 이상 큰 이력이 뭐 필요합니까? 이게 그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식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석 보좌관, 뭐 비서실장 정도가 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기존의 생각이시고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역할과 그 속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SOC를 담당하던 그런 선임 행정관으로서 충분히 우리 경북의 문제, 놓여있는 숙제 이런 걸 잘 풀어갈 수 있겠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문재인 정부 절대 대구 경북 패싱 없습니다. 경북 대구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더욱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예, 그 오 의원님 말씀대로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이철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뭐 각서 쓰신 적 있습니까? 예. 그 홍준표 그 한국당 대표께서 대구 지선을 두고 뭐 경북과 대구가 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전 광역단체장 후보로부터 각서를 받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쓰셨는지, 썼다면 그 고영진 대구시장 측 후보와 또 어떤 합의를 하셨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그 취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셔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홍준표 대표가 2월 13일 날 우리 경북에서 결의대회를 하면서 인사말에 실수원 문제와 공항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해결하는 데 못했기 때문에 대구시장 후보, 경북지사 후보, 그 관계 지자체 후보가 각서를 받아서 처리하겠다 이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구미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구미 시민을 어떻게 보느냐, 이래가 10만 명 서명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각서를 이제 쓰면서 강력히 주장한 것은 제가 구미시장 후보가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 시민 동의 없는 취소는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구미 시민 동의를 받아서 취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고, 공항 문제는 뭐 우리가 조기에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간문공항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자, 이런 각서를 썼습니다. 그 외에 또 대구 경북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도시와 농촌 간 상생 협력, 대구 경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또 조항을 넣었고요. 또 국내 관광객 유치, 강력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의 우수한 문화 개선, 지역 정신 세계화 등 각 분야의 상호 협력을 한다, 이러한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을 해왔는데 대구 경북은 한뿐입니다. 함께 가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통합은 안 되겠지만 먼 장래에는 통합을 해서 한 나라처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방 분권 하는데 자기들이 경영하기 나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600만 되어서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선에 대구시장과 우리가 후보 등록하고 난 다음에 따로 만나서 대구 경북 상생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되면 수시로 만나서 대구 경북 현안을 한 지역처럼 해결하는, 그렇게 시도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직구전 질문에도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 간 상호 토론인데, 진행 시나리오는 이제 박창호 후보님께서 이제 질문을 받으시고 다른 세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또 제 질문, 또 제 답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 질문, 제 답변 시간을 정해놓으면 복잡하고 좀 혼란점이 있으니까 10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제 세 분께서 박 후보님에 대한 질문, 답변, 또 답변이 너무 길어진다 하면 사회자가 직권으로 적정히 자르겠습니다. 질문, 제 질문, 답변, 제 답변 하면은 이제 복잡하니까 10분 내에서 좀 자유롭게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창호 후보님께 다른 세 분의 후보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박 후보님 답변하겠습니다. 그 위에 제 질의 또 제 답변 하셔도 됩니다. 박창호 후보님께 오정기 후보님부터 질문. 그냥 순서 없이 하는 건가요? 예, 후보님도 돌아갑니다. 예. 이렇게. 예. 네, 박창호 정의당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 그것은 좀 나아가서 세계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또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창호 후보님께서는 남북한 평화, 진전, 그리고 급게 이제 북핵의 문제를 또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궁극에 가서 종전 선언까지 이어지는 이런 평화의 물결, 이런 점들에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의 조롱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정치 쇼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의당은 평화지향 정당이고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런 이행을 위해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최종 관문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당리, 당략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뭐 사실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 정치, 보수 정당들은 정치를 참 편하게 쉽게 해왔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역주의, 반북 이데올로기 그 두 가지를 무기로 정치를 해오다 막상 그 장벽이 무너져 가니까 급당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남북 화해의 문제는 보수 정권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색깔론이라는 그런 데는 휘말리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나 보수 정권 동안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쉽게 했고 북한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단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쉽게 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 토론회는 그 남북 관계 관련 뭐 토론회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3분 지났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그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이철호 후보님 뭐 바보님께 뭐 예.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우리 박창호 후보님 여러 가지 열심히 해주시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서울에 뒤진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간 우리가 잘 나가다 뒤지는 게 세계 공항이 없어졌어요. 세계화 됐는데 세계로 나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뒤쳐졌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항, 국제공항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부지사 때도 강력히 주장을 해서 밀양공항을 추진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지금 K2 공항을 이전하는데 이것이 되면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대구경북에서 12조 9천억의 생산 효과가 있고 12만 명이 취업을 할 수 있다. 취업. 그리고 100년의 역사를 다시 바꿀 수 있다. 이런 대역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창호 후보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길을 여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은 뭐 소지역주의라든가 지역주의보다도 국토의 전체적인 어떤 효율적인 운영 이런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뭐 발표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정의당은 영남권 5개 시도당 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하지 말아야 된다. 김해공항을 더 확장해서 그렇게 서야 된다. 그런 입장을 그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대구공항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무산되고 나서 그때 대구시장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말기쯤 됐겠죠. 말기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뚱단지 같이 대구공항 이런 문제를 들고 있고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이야기도 없으면서 그냥 대구공항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 논리로 나온 공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말고 지금 군공항으로 인해서 또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통합공항 이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또 대구 동구가 도시화되면서 군공항의 이전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분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찾는 데로 적지를 찾아야 되고 그러나 민간공항 전부 다가 가덕도에 대구에 여기에 저기에 공항해서 이 좁은 나라에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논리로 해서 공항 많이 세웠습니다. 울진공항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건 물론 작은 공항입니다만 민항기 한 번 뜨지 못하고 지금 연습용으로 쓰고 있죠. 예천공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문제는 여소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돈 많이 내려오니까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 후보님 혹시 뭐 질의 있습니까? 아까 정의당이 아마 노동조합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래 대응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실면에 요지 모든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많은 다 동의를 했었고 그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7,530원이 적용되면서 서울하고 지방이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또 적용 시기도 달라야 할 텐데 과연 7,530원 최저임금이 우리 경부의 중소기업 자영업자에도 타당한가? 두 번째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됩니다. 4주 40시간, 연장 근로 52시간. 노동절날 칠곡에서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영천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인데 50대 중반입니다. 애들 학비 걱정을 합니다. 이제까지 연장 근로를 해서 임금을 더 받아서 했는데 그래 하면 한 달에 많이 깎이면 100만 원 깎이고 대충 4, 50만 원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임금 손실을 본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과연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모든 노동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에서 이야기하시는 정의당 그 정책이 과연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박창호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가더라도 좀 시기별로 좀 조정해 가자. 업종별로 조정하고 지역별로 조정하자. 일본이 그렇게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도 정말 본인이 원하고 기업적으로 원한다면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노동정책이 10%밖에 되지 않는 노동조합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노를 보이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 후보님의 의견, 특히 우리 지역 실정하고 맞추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질문하시고 나서하고 좀 다르네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 지금 제가 권 후보님한테 물으려고 했던 건데 권 후보님이 제인데 물었습니다. 노동부 고용안정 그 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죠. 워크넷에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면 일자리가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진 일자리가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하나의 기준선이 되어버립니다. 기업이 지불 여력이 더 있어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구인 광고를 내고 또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기업은 성장하는데 그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과연 더 나아지느냐,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개별 기업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마트, 국내 국제 대기업입니다만 그런 이마트에 일하는 캐셔 아주머니들 그거 다 정규직입니다. 많죠. 그런 분들 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에 몇십 원, 100원 더 얹어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그 사람들 임금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수백만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답변할 시간이 없네요. 하고 싶은데. 혹시 그 박 후보님 답변에 대해서 반발하시든지 또 재질의하실 분 있으면 1분 내에서 1분 내에서 해주십시오. 1분 내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마트면 또 대기업입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식당, 막말로 우리 정당 사무실 최저임금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선거 때 사람을 쓰는데 아주머니도 와서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고 학생도 와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을 한 달에 쓰면 한 200만 원 줘야 될 겁니다. 제가 이래 답답했던 것이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되면 대기업은 좋죠. 최저임금이 상향되면 대기업은 덜로 임금이 상향되니까 당연히 그래 가야 되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좀 유도리를 주자, 유연성을 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2월, 3월 고용 동향을 보게 되면 고용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실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제도가 없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의당에도 조금은 정책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요. 최저임금 문제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1분 내에서. 예. 그런 문제는 다른 제도적으로 또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제도적 접근을 해서 막상 진짜로 최저임금 문제가 돼서 고용을 못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다른 지원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그런 정책을 집권 여당이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최저임금 이걸 흐트러버리면 적어도 300만 이상의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연동되는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조금의 그 상승의 효과조차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다. 예, 최저임금을 두고도 맨날 며칠 밤을 새워 토론해도 결론 안 날 수 있게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이걸로 하고
그 다음은 그 오준기 후보님에 대한 그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른 세 분이 오 후보님에 대해서 뭐 질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좀 가능하면 그 짧게 질의해 주시고 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그 이철호 후보님부터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후보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기 후보님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전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돈도 전기세가 올라갈까 싶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탈원전 했다가 다시 유턴하는 기업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가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딱 특히 캐나다 같은 데는 아주 모터리주 이런 데는 그냥 도시가 망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탈원전은 우리 지역의 피해가 큽니다. 신한울 3, 4호기, 천지 1호기, 1, 2호기를 건설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 통계에 따르면은 연이는 한 1240만 고용이 감소되고 세수가 연간 한 404억 또 한 67년간에 5조 원 피해가 생긴다. 그 건설 피해까지 하면은 약 10조 원의 우리 지역 피해가 생깁니다. 이래 놓고도 계속 탈원전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탈원전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지구상에 원전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뭐 제 개인적인 소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전이 아니고 핵시설입니다. 핵시설.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이 발전해왔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 혜택을 우리 후손들이 이제는 불안에 떨면서 앞선 혜택을 우리 후손들 그리고 저희들 세대 또는 그 후손들은 불안에 떨면서 원전 지대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도가 제일 높은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특히 우리 경북이 어떻게 이 24기 원전 중에 12개가 우리 경북에 다 와 있습니다. 그것도 경주에 6개, 울진 영덕 쪽에 6개. 제가 지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30km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경주 원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인구가 최소한 50만에서 70만 이상 피해를 보게 되는데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 불안한 원전을 후쿠시마 원전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런 불안한 원전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북이 좀 지탱해 오는 게 있는데 그 점에도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10분간 아닙니까? 예, 제가 질문 시간까지 좀 더 하시면. 갑자기 막 헷갈려서 진행이. 다른 질문까지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던데. 예, 그래서 짧게 답변을 드리면 이철호 후보님께서도 팩트를 좀 확인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5조 10조라는 것은 기대 효과죠. 이렇게 하면 기대가 되는데 지금 당장에 5조 10조가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월성 신울 원자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지 원자가 생기게 되면 5조 또는 10조가 늘어난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건 기대 비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면 충분히 그 상쇄가 된다고 보고요. 저는 한수원을 신재생 에너지의 종합 이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회사로 확대 재생산해서 우리 경북 지역에 최대한 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나중에 혹시 의원님 제가 막 하시면 다음에 가시고 노을 후보님, 오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문재인 정부 남북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준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경북이 북방 경제의 중심지가 되자,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과연 남북 경제, 이 북방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치력이 우리인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TK 패싱 이야기를 하니까 오준기 후보님께서는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에서 행안부에서 남북 경협 수요 조사에 경상북도는 빠졌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연 우리 TK가 북방경제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소식 가는 문제, 물론 지난번에 우파 정부에서 하지는 못했지만은 동해 복선철도, 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 신항만 건설, 다음에 관문공항 건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역 정치력이 중앙정부의 힘을 능가해서 돌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국정기조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의 굉장히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중기 후보께서 개인적인 소신은 탈원전이라 하더라도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은 중앙정부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 지역 정치력의 힘이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과 질문의 지금 내용들이 이렇게 숫자들이 달라지니까 또 시간이 애매해지는데 예, 적당히 뭐 많이 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답변하겠습니다. TK 패싱 없습니다. 지금 SOC 관련해서는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가 다 멈춰 있는 상태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시간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제 1년인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안 치려면 지난 정부에서 예산이 충분히 안 쳐졌어야만 이번 정부에 관통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위 말해서 그 국회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충돌도 있고 하는 과정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올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모든 걸 정리해서 올해 예산을 안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 경제의 전쟁 기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냥 SOC를 구축해서 SOC 구축된 가는 과정에 뭐 건설하고 도로 깔고 이런 데서 돈을 벌자는 게 아닙니다. SOC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베를린까지 갑니까? 베를린까지 가려면 지금 우리 특히 동북 삼성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 이 북방 이 각종 자원들 이것을 물류만 해결을 한다더라도 지금 영일만은 텅텅 비어 있는데 포항만 하더라도 영일만 텅텅 비어 있고 그 블루베리 단지 다 텅텅 비어 있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러시아하고 최소한의 이제 그 자원 외교가 시작이 되면 거기는 분양률이 지금 제로에서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껑충 올라갈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SOC 구축이라는 것은 도로 깔고 그 다음에 뭐 공항 이전하고 그런데 오는 유발 생산 효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자원의 거점을 확보를 하면 당연히 물류의 물꼬가 터지는 거죠. 그 물류를 통해서 향후 10년, 20년, 30년 경북이 살아나갈 길을 만들자. 또 하나, 그러면 이제까지 못해왔던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데요. 제가 이 김관영 지사 시절에도 못했던 것을 제가 도전을 맞는다고 한순간에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한 측면도 있지만 이때까지 국책 사업들이 안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이 안 안치는 거죠. 그럼 이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북방의 자원외교가 뚫리게 되면 당연히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는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올라가게 되면 정무적인 성격도 포함이 되는 거지, 포함되는 것도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면 저희 경북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생겨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저기가 박창호 의원님 이렇게 질문을. 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가지고 2년 후에 되면 4,400대, 경북도 보면 881개나 됩니다. 포항, 구미 이런 데 좀 집중되어 있고요. 어느 날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자기가 운동하고 이러는 곳이 이제 개발되는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예, 혹시 모르시는 도민들 위해서 이제 일몰제라고 하는 거는 한 20년 동안 이
개인 사유재산을 이제 공원화시켜서 가능하면 이제 많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공원화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시작한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고요.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지방에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지방 주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공원으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이 공원을 일부 좀 잘라내서 이거 뭐 도심 재생을 하든지 이런 방도로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조건 그러면 지금 20년 소멸됐으니까 이거 무조건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그러면 이 도저히 예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례도 좀 바꿔 나가고, 또 소유주분들하고 충분하게 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전향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는 도시공원들을 살려놔야 될 아주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여서, 그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과 그 다음에 주민 동의,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심 재생까지도 연관이 된 해결책을 좀 저는 내놓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의도가, 오준기 후보가 집권당 후보니까 사실 집권당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됩니다. 지방정부만 맡겨놔가지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또 포항이라든 구미 같은 경우, 이것도 뭐 구미 같은 경우 소송이 휘말려가지고 지금 중단돼 있고, 포항도 소송이 휘말려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많고, 또 중앙정부가 예산을 좀 투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집권당 후보니까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렸던. 예, 어머니 뭐 잘 새기리라 믿습니다. 다음 그 질문 대상자는 이철우 후보님입니다. 이철우 후보님 대해서 건월 후보님 순으로 자처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뭐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 후보님 최근 1년 동안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언론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언론을 체크를 하니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언론을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 찬반 어떻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구치성 구미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아까 구미 시민 동의 없는 시수 이전 반대한다 하셨지만은 한참 공천을 앞두고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차니까 반일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이 정치는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때에 대해서는 yes, no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민인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드에 대해서 이제까지 찬성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비핵화가 진전이 된다면은 사드 배치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언론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언론을 봤는지. 이 언론에 보면은 뭐 사드에 대해서는 뭐 분명한 뭐 그때 입장이 있었다니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드는 북한하고 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필요 없습니다.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사드가 온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고, 탄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가장 제가 반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역사를 계속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질서 있게 퇴진하고, 우리가 헌법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헌법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래서 김무성 대표, 뭐 그때 우리 당 대표한 이정현 이런 사람 찾아가서 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을 설득을 해라. 우리가 탄핵 안 들어가면 탄핵 안 되고, 저 사람들 탄핵하자면 그 좋다. 대통령이 잘못했는 게 인정이 된다면 질서 있는 퇴진해서 헌법 바꾸는 계기를 하자. 이래서 1인 시위까지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탄핵 관련해서
내가 찬성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찌라시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경찰에 고발해서 엄청 많은 사람 조사를 받았고 다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매일신문에 12월 6일자 12월 9일날 탄핵 찬반 투표를 하는데 12월 6일자 보면은 경상북도 대구시 우리 국회의원 중에 탄핵 찬성 반대 분명히 표시를 해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때 대답하면은 촛불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 문자 폭탄 난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할 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27명 중에 5사람만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그 중에 뭐 잘하는 최경환, 조원진, 그 다음에 주경호, 김석기, 이철우. 분명히 내가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고. 취소원 관련 문제에서는 저보고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이야기할 입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입장이 되면 제가 분명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입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국가 안보라든지 특히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 박창호 후보님. 아니요, 추가 질문 잠시 드릴게요. 그 먼저 저는 제가 그러보니 예? 그 일단 먼저 하고요. 한 번씩 그걸 하고 저는 드렸습니다. 예, 이철호 후보님 그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지난번 토론회 때 성소수자 차별에 찬성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삼성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한데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또 생각되고 또 만약에 도지사가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헌법 11조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건 분명하다. 그런데 제가 헌법 개정특위 간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문제가 이겁니다. 그 헌법 36조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 양성의 평등인데 이걸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 그 인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평등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여자 사이 남자 며느리 보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통념되지 않고 이거 헌법재판소나 또 판결이 난 것도 있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법원 판결 서울 남부지법원에서 2016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성평등이라 이래서 결혼 문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는 결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소수자가 인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 되면은 건친혼도 해야 되고 일부 다처제도 해야 되고 다부 일처제도 해야 되고 다부 다처제도 해야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도 법률이 다 폐지돼야 됩니다. 그게 헌법에 위배된다면 상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하겠습니다. 그 찬스라 이어지는 거니까 짧게 해주죠. 저는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 헌법 개정 토론회 저도 대구 경북 할 때는 갔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나는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때로 몰려와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의견 한번 이야기하려고 한 30번 손 들어가지고 결국 늦게 한번 했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했고요. 그러다 퇴장까지 받고 그 집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위력 시위하듯이 했고 저는 이철호 후보님이 오히려 그렇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동의하는 식의 발언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소수자가 질병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치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답변을 오준기 후보님 질의 듣고 같이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하니까. 후보님 뭐 이철호 이렇게 질의할 거 없습니까? 질의할 게 있습니다, 당연히. 네.
지금 경북 내륙 및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SOC 사업이 좀 시급하고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경북대에서 상당히 노력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경북 지역에 우리 15명의 우리 그때는 국회의원이 15분이셨는데 다 집권 여당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셨는데도 그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못 찾았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바뀐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실 건지 그런 말씀을 먼저 여쭙고요. 이거는 뭐 질의라기보다 하나는 당부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정말 남북 간의 평화 모드로 흘러가면서 대한민국이 선진 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이제 선거하는 동안 좌파 또는 또 이 소위 말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쟁을 좀 계속 좀 해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같이 좀 응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SO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좌파 우파 우리 도지사 하는 데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로 포털함 찾아보겠지만 이철우 좌파 치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또 상대가 싫어하면 더 안 합니다. 항상 앞으로 나가려고 생각했고 SOC는 우리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예타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런 문제 예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부 고속도로 놓을 때 만약에 예타를 했다면 안 됩니다. 호남 고속도로 예타 거의 없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그게 저는 선비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정권이 있을 때 밀어붙였듯이 그래 밀어붙였어야지 발전이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 테두리를 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도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 70년 중에 60년을 우리 당 보수 세력 정당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출신 40년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은 산정벽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잘 배워서 지금 야당이 됐지만 그런 예산을 따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추가 질문도 하시니까 저는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방금도 이제 호남 정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호남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국민의 정부였고 또 민주정부였고 한데 호남 정권이었기 때문에 서해안이 발전했고 또 그러면 문재인 정부니까 TK 패싱하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번 선거가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정책을 내놓고 도정을 이끄시게 되면 그럼 문재인 정부는 그 TK 패싱하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는 같이 소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 말씀드리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 출신 대통령이 40년을 했지만 호남에서 발전을 있었다. 그 이야기는 경북에서 많은 양보하는 정신, 선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문재인 정부라도 예산 따는데 그 정신으로 딱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 건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그때 활용해서 제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의원에 대한 질의는 이철우 후보님께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건올 후보님은 한솥밥 먹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는데 그분은 정당을 좀 많이 바꾼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통합민주당 갔다가 우리 당 왔다가 다시 바른미래당 갔는데 이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그게 달라서 바꿨는지 안 그러면은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말씀을 좀 주시고, 그 자유한국당이 수구 세력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 TK에서 TK 여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TK에서 많이 당선되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결정입니다. 선거를 해보면 백성무소를 정말 압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표 안 줍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여기에서 우리가 도민을 꾸짖는 것도 아니고 수구 세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먼저 정당을 여러 번 바꿨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철우 후보께서 내용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탈당 원서를 쓴 거 딱 한 번 썼습니다. 지난 1월에 새누리당 탈당한 거. 나머지는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철우 형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당을 3번 바꾸신 거죠. 내용을 정확히 좀 아셨으면 싶고요. 제가 새누리당 탈당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절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을까? 일국의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으면서 집권 여당 아무런 책임을 안 집니다. 의원직 사탄이도 없고 국민들도 석고 대잔이도 없고,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이분들하고 같이 정치한다는 것은 저의 기본 생각하고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책임한 정당에 내가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침 제가 바른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바른정당 창당을 해서 새로운 보수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보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탈당을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이철우 후보님께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셔 보면은 하여튼 탈당계를 쓴 게 한 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당이라는 게 1년에도 몇 번 당명이 바뀝니다. 제가 이 정당 정치를, 현장 정치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 간판을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몇 년 만에 또 다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떤 하나의 노선이라든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아니라 이 앞시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당, 지역에서 어느 정당 가면 당선이 쉬울까 하는 그런 정당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마 당명이 많이 바뀌어서 아마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박창호 후보님, 권 후보님께 질의하십시오. 우스기로 이야기하면 당명은 지금 현재 원내 정당 중에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권 후보님 아까 최저임금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하고, 후보님은 그 비정규직은 현대판 노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공약을 살펴보니까요, 고용주에게 해고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 해고의 자유, 그러니까 정규직은,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권 후보님이 해고의 자유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규직은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정규직이라 생각하는데, 또 해고의 자유는 중장년의 어떤 대량 해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도 박창호 후보의 그 질문을 받고 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해고의 자유라고 되어 있었길래 내가 미처 단어 이 점검을 못했구나. 제가 이야기했던 저 해고의 조건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내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해고의 자유로 나가서 용어 선정을 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은 이렇습니다. IMF 전에는 비정규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취직할 때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3년, 5년, 10년 되면은 어느 날 책상을 치우거나 옳지 고놀지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그러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결혼을 해야 될 그 나이는 거의 다 정규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노동자 취업을 할 때는 정규직으로 하도록 해라. 그 대신에 고용주, 사업주, 기업주인 데는 해고의 조건을 좀 완화해줘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번 채용하면 60세까지 가야 됩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고 적자가 나도 그대로 가야 된다면은 어느 기업주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느냐? 인구 절벽, 출산율 저하 이런 시대에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되 사업주인 데는
해고 조건을 좀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회 사무총장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20% 더 줬습니다.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 트랙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월급을 깎았습니다. 옛날에 노동시장도 비정규직이어서 직업의 안정성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졌을 때 산업 현장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업도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해고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그 용어는 과한 용어다. 그렇게 다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원래 제 질문 하기로 돼. 이렇게 예, 예. 잘라버리면 제가 기철 후보님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면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제 질문 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해고의 유연성이 상당한 나라입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한 해고의 유연성 지수로 따지면 한 20몇 번째 됩니다. 지금 또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얼마든지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용자동차, 평생 자동차 그렇게 좋은 사람들 해고하니까 바로 정리해고가 노동조합의 극한투쟁을 부릅니다. 노동조합이 극한투쟁을 하는 거는요. 대부분 임금 인상 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에 맞닥뜨렸을 때 극한투쟁을 하게 됩니다. 해고의 유연성은 우리나라가 지금도 상당하고 또 해고의 유연성이 확립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실업급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유럽이라든가 해고 유연성이 좀 더 발달된 나라에서는 보면요. 해고됐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할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안에 임금의 80% 90%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바로 해고되면 길거리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해고의 유연성이라는 말은 곧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인데 중구란에 가장 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뭐 쉽게 선거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노동자 표가 훨씬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그러면은 비정규직 해결을 못 합니다. 비정규직 해결을 못하면 결혼 못 합니다. 인구 절벽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규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터주고 나갈 수 있는 문도 열어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나가는 문은 꽉 닫아놓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내가 기업 주문 가입할 수 있을까? 그래 대해서 기업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인구 절벽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젊은이들 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려면 문을 열어주고 나가는 문도 열어주자. 그런 입장에서. 네, 정리해 주십시오. 1분 찬스 쓰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1분 찬스 쓰는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고용을 확대하고 하는 문제는 다른 정면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비정규직하고 나누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과 이윤 공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정부가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혜택도 주고 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또한 공공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아랫돌 빼서 윗돌 보는 식으로 해서는 결국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정기 후보님 건너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패싱될 뻔했습니다. 시간 네. 충분합니다. 네, 한 가지는 좀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최저임금제가 강력하게 이제 토론의 또 주제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건호 후보님께서는 최저임금은 법률로 정하는 문제인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지역별로 어떤 뭐 편차를 두는 문제들이 혹시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잘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이건 뭐 대한민국 법률로 정해서 진행되는 거라서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성숙 없이 최저임금을 이 고무줄처럼 늘리는 문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좀 드리고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가 자한당 내에서는 아마 시스템상으로도 좀 기한이 좀 다 되는 걸로 봐지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체제로서는 흔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창하여오는 뭐 보수, 애국 이런 것들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지금 정치 행태가 이루어져서 우리 정당 정치의 이 숭고한 어떤 정신마저도 좀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 역사적 흐름마저도 자당의 어떤 미묘한 이 작은 것을 얻기 위한
정치 쇼라고까지 일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인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향후 이제 홍준표 체제 존립 여부가 좀 어떻게 될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언제부턴가 하시는 말씀이 보수의 대표,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는 너무 격이 맞지 않아서 참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께서 그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을 정치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분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파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가치를 우선하면은 통일 아젠다를 먼저 선점을 해서 남북 통일 문제를 먼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좌파 진보 진영에 뺏긴 이 상태에서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저렇게 딴지 거는 은행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철우 후보님 아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구 치송 구미전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 대구 구미 경북 문제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일찍 하지 않으셨을까? 저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 입장은 수질 개선해서 구미물이나 대구물이나 똑같게 해주면 되지. 그걸 굳이 대구 치송을 구미 가져가야 되느냐? 안동의 물을 경산에 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따 혹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예, 찬성합니다. 예, 짧게. 취소 문제는 경선 과정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는 국가가 낙동강을 관리해야 된다. 대구에서 먹는 물이랑 부산에서 먹는 물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취소를 옮기려면 구미시민 동의를 얻어라. 그리고 대구는 다양화해야 된다. 댐을 가창댐이라든지 영천댐이라든지 여러 댐들을 다양해야 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전했고 언론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오준기 후보께서 말씀하신 홍준표 대표의 뭐 정체성이 맞지 않다, 정당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데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 남북관계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 8번이나 속았다. 그리고 이번에 또 쇼를 비치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우리 당에서 분명히 성명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없다. 평화시대가 왔다 했는데 우리가 연평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 다 받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모든 이경판 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남북관계 잘 되는 게 그동안 잘 되었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핵을 만들었잖아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경고성을 날리는데 언론에서 지나치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원래 마무리 발언이 2분인데 혹시 또 뭐 못다 하신 말씀 또 주장하실 분 계실까봐 3분으로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에서 또 정리하실 게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예상외로 열띠고 진지한 토론 잘 지켜봤습니다. 아마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앞으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경북도 발전에서 애써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님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간절히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진보냐 보수냐의 싸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경북 도민이 그동안 정체되어 왔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고 인구 소멸까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정말 우리 경북의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뀜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평화 모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또한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경북이 그동안 유관 역사와 또 대한민국에서 제1수도의 중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랑찬 긍지를 가졌는데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경북은 상당히 부끄러움의 역사를 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좀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또 집권여당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의 길에 어떠한 저희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평화는 결국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뭐 예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 이제 전개되어 왔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진행될 예정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이 잘 해결되도록 의원님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 좀 전에 우리 이철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라면 우려는 우려대로 하시고, 또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해주는 그런 또 제1야당의 모습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은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체내 자원도 있고요. 바람과 그리고 이 땅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져 있는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 경북의 수많은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도정이 되어야만 저는 경북의 미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도정을 맡게 된다면 그동안 밀려있는 우리 경북의 숙제, 아까 모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를 해왔다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온힘을 다하겠다. 그리고 밀려있는 숙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이번 지방선거 오중기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1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앞으로 4년을 어떻게 견딜지 고민들 많이 하시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은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17만 최저입니다. 3월 산업 생산량이 마이너스 1.2%,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7.8%.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은 16개 지표 대부분 약화되어 있고 개선된 건 3개밖에 없습니다.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 실업률 모두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민이 정말 살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에 나서면서 일자리가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베트남을 갔더니 구미에 있던 삼성 휴대폰이 베트남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연간 50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16만 명, 간접 고용까지 30만 명. 평균 나이가 25세. 젊은이들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식을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느냐 물으니까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새로운 방향으로 기업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40년 공직 중에 20년을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20년을 중앙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화랑정신으로 나라를 만들고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새마을정신으로 나라를 잘 살게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지역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데에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지역이 아니고 살맛나는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 사촌 복지, 이런 따뜻한 복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4대 정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살렸듯이 또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대한민국을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이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어보겠습니다. 정말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인구 늘어나고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출근에 걱정 없이 실적을 올리는 그런 공무원들을 만들었습니다. 살맛 나는 도청 공무원들이 되고 신바람 나는 공무원들이 되어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늘 현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년 후에 이런 도지사도 있었느냐 감탄할 정도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해보입니다.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경북이 진취적이었을 때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전통이 있고 찬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경북이 과거에 안주했을 때는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렇다고 봅니다. 한 20년 이상 일당 독주가 진행되면서 경쟁도 없고 발전도 없고 비판도 없는 그런 세월에 우리 아들, 딸들 취직 안 되고 결혼 못하고 이게 못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도지사가 나와서 앞장서야 된다. 저 그거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말에 성인도 시속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6.13 지방선거 때 어느 후보에 대해 찍을 거냐, 어느 정당 찍을 거냐, 이제까지 생각하셨던 그 결정사항을 실제로 투표하기 전에 아들, 딸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손주인데도 꼭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것이 지역의 장래와 우리 자식의 장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도민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살아갈 길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대통령 출마 서는 것도 당연한 건 아닙니까?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도민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어제 그제 스님을 만났더니 벽보에 머슴이라고 쓰는 후보 무조건 탈락을 시켜라. 주인의식 없이 어떻게 이 지역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냐. 당신들은 주인을 대표해서 일을 위임받아 하는 것이지 머슴을 하라고 일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도민 여러분이고 도지사는 여러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상북도가 더 이상 일당 독주로 해서 경쟁력 없고 발전력 없고 정치가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여기도 당이 많고 후보도 많고 사람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와 자식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같이 키워가자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고인물은 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보수 세력에 동무되었습니다. 경북도지사도 현재 딱 두 분이 대를 이어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도의원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자유한국당이라 봐도 무방한 도의회입니다. 이런 지방자치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온 결과 우리 경북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의 최하위였고 전국의 다른 시도가 다 해도 무상급식 경북만 다녀왔습니다. 원래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시내 동지역 하고 있죠. 전국의 다른 시도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는 한 절반 정도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이번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는 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경북의 지방자치 이제는 좀 바꿔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후보님들의 옷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북 지방정치도 지방자치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처럼 아름답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특정한 색깔로만 채우지 마시고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품은 넓게 품어져 있습니다. 저는 정치와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박창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는 선거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희 정의당과 경북도지사 박창호 후보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의당과 박창호는 사람 중심의 경제, 차별 없는 평등한 경북,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에게 따뜻한 격려, 아낌없는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머니는 수고하셨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토론에 집중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초청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